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진짜 이 인간관계론 특강은 이게 찍으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제 자신이 행복해지고 저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저는 이게 온전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고 찍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유지할 거예요. 왜?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요리사이실 거고, 어떤 분은 뭐 보험 일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자동차 정비하실 거고, 어떤 분은 뭐 회계 쪽을 하실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라는 어떤 교집합은 그 누구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누구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너무 좋은 내용이고, 저는 이거를 이악 물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체화하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체화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온전히 깨달았더라도 실행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서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인생이 발전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데일 카네기 작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은 실패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책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읽고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한 번, 두 번, 뭐 10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30개, 40개, 50개 찍겠다는 거예요. 진짜 한 분이라도 더 이게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제 진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은 분야마다 상위 1%가 있어요. 이 상위 1%는 여러분 궁극의 영역이에요. 왜? 몇 분 프로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상위 1%가 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의 40% 이상을 갖고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위 1%가. 상위 1%가. 뭐 운동 분야도 상위 1%가 있겠죠. 그렇죠? 예체능도 있을 거고 뭐 공부도 있을 거고 뭐 요식업도 있을 거고 뭐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개발자도 상위 1% 개발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영업사원도 상위 1% 영업사원이 있을 거고요. 상위 근데 1%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될까 말까거든요. 궁극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합법도 상위 1%의 대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할만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는 내용들을 다 야무지게 적용하면 상위 1% 무조건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무조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합법을 여러분들이 상위 1%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가 여러분 인생으로 스며들 겁니다. 이건 제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00% 장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고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위 1%의 대화법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뭐 목소리 톤이 좋으면은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휘 선정이 뛰어나면은 그다음에 뭐 비유, 뭐 어떤 묘사가 뛰어나면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건데 그거는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에 이 정답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은 뭐 이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별표 2개 하고 예술. 데일 카네기가 쓴 문장을 제가 예술에다가 미친 통찰이라고 적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책장이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한때 유행하던 단식 열풍에 빠져 6일 밤낮을 금식한 일이 있다.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쵸? 둘째 날보다 마지막 날이 오히려 배가 덜 고팠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원에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비유가 진짜 좀 제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좀 뭔가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은 작살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아요. 이거 진짜 범죄예요.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갈구하는
음식 어떻게 보면 음식 이상으로 갈구하는 게 내가 소중하다고 어떤 느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칭찬, 위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쭉 읽어보면은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갈구하는 따뜻한 칭찬은 6일, 6주, 때로는 60년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 약간 힙합이었어요. 그렇죠? 알프레드 런트는 빈에서의 재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말했다. 제가 또 깨알같이 저희 책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면은 알프레드 런트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편집자, 우리 충희 편집자가 다 검색해서 일일이 각주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미국의 배우였고 브로드웨이의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지만 에미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깨알같은 정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자녀와 친구, 직원들에게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지만 그들의 자존감에 필요한 영양분은 좀처럼 주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생각보다 GDP도 개인 GDP도 높고 구매력도 높고 인프라도 좋고 치안도 좋고 뭐 안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나쁜 거를 꼽아라? 이 자존감을 채워주는 어떤 상대방이 너무나 갈구하는 인정의 말 이런 걸 너무 안 해주고 인색한 거예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그들이 여기 비유도 예술이에요. 그들이 에너지를 내도록 감자와 고기는 주지만 샛별의 노래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칭찬을 건네는 데는 소홀하다. 찌릿찌릿해요. 쭉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관심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낡은 수법이야. 결국 아첨이잖아. 아부 떠는 거잖아. 나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관심법으로 자기가 혼자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제 고 대표님이랑 이거 준비하면서 형 이거 다시 봐도 미친 것 같지 않아? 야 진짜 예술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입에 발린 아첨은 통하지 않는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며 진실하지 못하다. 아첨은 마땅히 실패하고 실제로도 대부분 실패한다. 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기 밑줄 그었거든요.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 여러분이 한 달 굶었어요. 앞에 누가 이렇게 남긴 음식이 있네? 그거 안 드실 것 같아요? 다 먹죠, 그쵸? 심지어 상한 음식도 먹을 거예요.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 상한 음식을 개의치 않듯이 어떤 사람들은 칭찬에 너무 굶주린 나머지 아첨이든 칭찬이든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부가 먹히는 거예요. 솔직히 아부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아부가 안 좋아요. 근데도 아부가 먹히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가 소중하다는 어떤 자존감을 채워주는 말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식상하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이지만 뭐예요? 근데도 먹히는 거예요. 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이 통찰은 진짜 예술이었어요. 진짜 예술. 그래서 여러분 상위 1%의 대화법은 뭐예요? 상대방이 상대방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대화라는 상대방 그 자신이 소중하다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삶이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게 진짜 찐으로 상위 1%의 대화법이에요. 제가 이제 실살에 갑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걸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특강에서 썰을 많이 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삼성에 입사하고 2년 몇 개월 일했거든요. 한 횟수로 이제 3년 일한 건데 제가 평가가 좋았어요. 왜냐면 이 책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개발실은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장이. 그래서 진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능력 중심으로 하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좀 진급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고가를 좀 이렇게 양보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책임 1호봉, 2호봉이 상위 고가를 받기는 쉽진 않은데 저는 받았어요. 이거는 뭐 삼성 다니는 분들은 대단한데? 그냥 들어가서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죠. 박사 받고 프레시 PhD로 들어가서 책임 1호봉으로 시작해서 첫 년도는 그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2고가라 그래서 1점도 아니고 1.5점도 아니고 1.2점 평균을 줘요. 그래서 어학 점수 채워서 1.5점 이제 B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또 B를 맞았어요.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준비한 것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연구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핵심 원동력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삼성전자의 부사장님이 제 멘토였거든요. 제가 그분을 한 5번, 6번 뵀어요. 그분이 제 결혼식에도 오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부사장실에 찾아가서 면담을 할 때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군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내가 뭐 상무 전무 많이 달게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임명을 한 거죠. 내가 볼 때 진짜 정확해요. 거짓말 1도 없고 과장 1도 없고 제가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기억나는 만큼. 우리 신군 같은 경우는 전무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전무까지는. 이제는 여러분 삼성전자가 전무가 없고 상무 다음에 바로 부사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부사장은 이제 사장단이 되는 거는 좀 운도 따라야 된다고. 그거는 생각보다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실력이 있음에도 부사장이 된다는 거는, 왜냐면 부사장 정도 되면 이제 실장, 연구소장, 이제 완전 타이틀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사장이 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군 같은 경우는 전무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이 칭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가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아마 학부 마지막 그 유학 나가기 전 아니면은 유학 가서 1년 차에 되돌아와서 찾아뵀을 때거든요. 저는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삼성에서 부사장. 그냥 부사장도 아니고 만약에 삼성 자동차가 이렇게 딴 데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분이 삼성 자동차 CEO를 하셨을 거예요. 사장을 하셨을 거예요. 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셨을 거예요.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부사장님이, 그러니까 솔직히 저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아시겠어요. 뭐 제 능력치도 모르시고. 근데 제 적극성 하나 보시고 제 애티튜드 하나 보시고 너는 전무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시니까 제가 그게 언제부터 힘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제가 삼성을 면접을 삼성 반도체는 싱가포르에 오셨을 때 잠깐 면담을 했었고, 그래서 합격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또 추가 면접인데 그건 제가 안 했고, 삼성 그거 화재 방재 연구소인가 그게 또 있어요. 삼성 화재인데, 그러니까 위험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험이지만 공돌이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방재 연구소에서 이과 박사들이 많거든요. 이과 출신들이 당연히 가야 되거든요. 거기도 제가 이탈리아에 신혼여행 갔을 때 면접을 했었고 너무 자신감 있게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가고 싶었던 삼성 디스플레이도 면접을 해서 다 합격을 했죠. 근데 이게 계속 저한테 자신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언맨 이게 에너지 소스처럼 제 자신감의 원동력이었고, 회사 들어가서도 그게 계속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너는 할 수 있는 애라고. 그러니까 어떠냐, 여러분이 뭐 대기업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과장이, 이거는 좀 제가 자기 비하를 할게요. 이 과장 직급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하할게요. 저 같은 과장 1용 나부랭탱이가 부사장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그 위에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뭐 그룹이 있고 실이 있고 팀이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부사장과 책임들 간의 어떤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거침없이 대화했어요. 그때도 주변 어떤 동료 책임들이 놀랄 정도로. 근데 그 자신감은 그 제 멘토였던 부사장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준 거에서 힘이 됐어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진짜 제가 인정하는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아는 천재를 굳이 말하라고 하면은 우리 지도 교수님과 고 대표님, 천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좀 종합 예술가로서, 종합 아티스트로서의 천재? 저희 지도 교수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박사 때 되게 힘들어할 때 제가 퍼포먼스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도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에서 학부를 나오신 다음에 그 군대를 안 가셨어요. 그 대신 병역 특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술적 역량을 더 연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탠포드 석사 박사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알마된 연구소를 이렇게 연계를 해갖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건데, 미국에서 박사 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네가 탑3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탑3라고 하면은 스탠포드, 버클리, MIT예요. 뭐 칼텍 다니시는 분들, 조지아텍 있는 분들, UIUC에 계신 분들, 뭐 우리도 탑3라고 하시겠지만, 뭐 분야마다 탑3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 제네럴하게 탑3는 버클리, 스탠포드, MIT거든요. 저 교수님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도 받았고, 동시에 IBM 알마덴에서 박사 학위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영준아, 그래, 뭐 수능은 네가 걔네들보다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박사과정 연구라는 거는 뭐 수능 점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SAT 점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얼마나 미쳤고 얼마나 끈질기냐 싸움이라고. 너 스탠포드 뭐 내가 아는 후배들 동기들 중에 가방 운전수라고 표현하셨어요. 가방 운전수들도 많아. 그냥 머리는 좋지만 그냥 연구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이 없다고 이제 저를 위로하려고. 근데 그거는 뭐 저희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스탠포드 정도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다 천재구나.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해주신 거고, 왜냐면은 제가 너무 이제 처져 있으니까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위로를 또 받으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러를 3개를 쓰고, 랭미어를 하나 쓰고, 카본을 1저자로 하나 쓰면서 1저자를 5개나 썼어요. 2년 반 만인가 1저자를 5개를 썼어요. 지도 교수님이 딱히 엄청 지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는 진짜 상위 1% 연구자다. 진짜 내가 볼 때 너만한 사람이 없다. 실제로 저희 교수님은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고삐랑 저랑 막 그래핀으로 마그네토로 레지스턴스를 쟀을 때, 안드레 가임 노벨상 수상자님께서, 안드레 가임 교수님께서 맨체스터로 한 명 보내. 그때 교수님이 영준이 갔다 와. 3개월 갔다 와. 돈도 줄 테니까 갔다 와.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놈의 새끼 왜 그거 안 가냐고 막 가슴을 치면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는 교수할 마음도 없는데 삼성 합격해, 삼성 뭐 갈 거 뻔한데 그걸 내가 왜 가냐고. 나는 그 다음에 영국 가기 싫다고. 나는 한국 가고 싶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결혼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결혼이 계획이 돼 있었던 거나, 아내를 데리고 또 영국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래서 고삐한테 양보하고 싶다고. 그래서 고삐가 가갖고 거기서 쭉 연구를 해서 제가 그래서 2저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갔으면은 저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1저자죠. 공동 1저자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하고 삼성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페이퍼에 이름을 안 넣어줘도 됐는데, 교수님이 이걸 네 이름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첫 시료가 너한테서 나온 거고, 이게 맨체스터 가기 전까지 그 시료라는 거 고삐가 계측 매치 시료 자체를 만들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네가 2저자를 빠질 수가 있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노벨상 수상자랑 여러분 공저 페이퍼가 있어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근데 제가 능력이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박사과정을 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히 뭐 죽으려는 시도 안 했겠지만 너무 괴로워서 자주 울었고요. 포기하고 싶었고요. 우울증 걸릴 뻔하고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두통이 너무 매일같이 와서 두통약을 박스로 먹었어요.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통 한 통 사다가 그렇게 한 박스가 들어있는, 10몇 박스가 들어있는 거 그걸 통째로 사서 놓고 그렇게 먹었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 페나돌인가라는 그 싱가포르에서 살 수 있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 다 산증인. 우리 지도 교수님 앞에서도 울었나 안 울었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한국 형들 앞에서는 자주 울고, 형 나 이거 못하겠어. 근데 우리 교수님이 저가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거, 너가 잘할 수 있다는 거,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쭉 이어갔죠. 제가 서점 투어 때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열에 한 명이 저를 처음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공공장소예요. 교보문고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열에 한 명, 20명에 한 명이 막 눈물을 흘려요. 생판 모르는 남을 만난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7, 8년 해보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갈 거고. 왜? 제가 1000명 만나봤는데 한 50에서 100명이 온 것 같아요. 100명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위로받고 진짜 전화위복으로 일을 꾸준히 해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연 보냈다가 제가 사연 소개해주면서 잘 될 겁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잘 된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 1%의 대화법은 뭐다? 상대방이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 소중하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정신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대화법이 상위 1%, 이거 날아가겠는데, 이거 책 바닥까지 빠지겠는데, 상위 1%의 대화법이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렵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근 1년 동안 누구를 공감을 해주셨나요? 누구를 위로를 해주셨나요? 누구를 칭찬해 주셨나요? 자식들 빼고. 자식을 하는 거는 뭐 자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자식 교육에 이제 뭐 공감, 위로 이런 거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 빼고 심지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도 칭찬 안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끝나고 또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와, 우리 아내가 정말로 꼼꼼히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이 여행을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저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아내를 칭찬해 줄 거고, 너는 진짜 훌륭한 아내고 훌륭한 엄마인 것 같다라고 저는 또 가서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아내도 치치치 되게 막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근데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노래처럼 울려 퍼질 칭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퍼지죠? 저는 이 인간관계론 진짜 이 원서랑 이 번역본 이거 100만 권 정말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게 100만 분이죠. 100만 권 팔아서 뭐 근데 굳이 팔지 않아도 도서관에도 보급이 될 거고 서점에도 깔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자고 하면 돈 안 내고도 읽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읽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나라의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올라가고 불필요한 어떤 분쟁,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와, 이거 마이크가 걱정되네. 이게 녹음이 바람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뭐 인간관계론 이 번역본도 좋지만 원서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느껴지는 게 다르고 이 체화가 훨씬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읽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 저희가 항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거기 가서 저희가 레마타이제이션으로 몇 법칙으로 저희가 싹 다 분석한 걸로 4,000개를 외우면은 원서에 진짜 엄청난 양의 단어가 있을 텐데, 뭐 여러 번 쓰였을 텐데 그거의 98.2%가 커버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원서를 한 번 뗀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공부를 많이 썼는데 말하는 건 어렵다 쳐요. 그럼 원서 몇 명이나 읽어봤을까요? 얇은 책, 동화책 말고 이렇게 진짜 원어민들이 보는, 일반 성인들이 보는 책, 이런 논픽션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시작이 될 겁니다. 와, 여러분 진짜 무슨 여기 태풍 오듯이 갑자기 바람이 오는데 아까까지 안 그러다 여기 섬이니까 바람이 진짜 날씨가 변하면서 하거든요. 이걸 이겨내고 찍어냈습니다. 이게 소리가 잘 들어갔어야 될 텐데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들어갔더라도 양해의 말씀 구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몰디브에서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거나 뭐 만약에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된다면 하나 더 찍을 텐데, 나머지 제가 10개 찍을 거거든요. 이번 휴가 기간에 나머지 영상은 싱가포르에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